지금 5월 3일날 한번 했었죠. 5월 3일날 왔었는데요. 두 번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두 번 안 올 줄 알고 그때 그냥 두 번 올 줄 알았으면 좀 남겨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날 다 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갑자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뭐 처음 이제 시작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시작도 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또 여기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지난번 했던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또 준비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컨텐츠는 있는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나누는 것들은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희 환경에 맞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것으로 바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 변경하시면 변경하셔서 쓰시고, 이래서 가장 좋은 작품을,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 가장 좋고요. 그날 제가 5월 3일 와서 월터길에 와서 하고 나서 좀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요청한다 그래서 제가 다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메일을 보내드려서 한번 사용하시고 변경하시면 언제든지 변경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자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또 이렇게 보내드렸던 분은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 아시는 건데요, 혹시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웹하드나 이렇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인증을 해가지고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아서 올 여름에 좀 작업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한 가지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다시 자료를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안식교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주일이 정답이냐 안식일이냐 이렇게 하고 저한테 그런 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다 읽기도 힘들고 한 20장 되는 걸 보내주셔서 안식일의 정당성이에요. 주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보내는데, 저랑 논쟁하려면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잘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괜히 서로 간에 감정 싸움 되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한 것인데 괜히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갖고 불거지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잘 지혜롭게 하시면 잘 감당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교육자로 서울에서 제가 한 15년간 생활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까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물론 예전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고, 이제 후임을 몇 년 뒤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주신 비전이 교육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주셨고, 또 교회가 그것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잠깐만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정확히는 3월 5일날 저희가 개청 예배를 드렸고요. 개청 예배 동시에 사실은 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돼갑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돼가는 제가 뭐 여기서 서서 무슨 말씀을 좀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저희 사모가, 아내가 학원에서 8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한 1000명 되는 아이를 관리하는 관리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급으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죠. 학원 아이들은 대부분 여러분 학원 보내시면 여기 자녀들분 계시겠지만 학원 보내면 안심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고. 사실은 저희 사모가 지금 8년 동안 그 학원에 있으면서 본 것은 공부하는 아이는 한 교실에 한 20-30명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아이는 2-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아이들 뒤에서 선생님 칠판에 쓰는 거를 옮겨 적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주거나 그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갖고는 사실 학원에 운영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학원을 운영시켜주는 아주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고 아이들은 실력도 늘어나지 않고, 근데 부모들은 학원 가면 그나마 좀 안심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하나도 배우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 없습니다. 어딜 가든. 그러나 대다수 아이들이 참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원 안 보내면 또 불안해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냥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솔로몬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3개월, 4개월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 컨텐츠와 제가 갖고 있었던 비전과 너무 잘 맞아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또 저희 것만으로도 잘 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4개월째인데 25명이 지금 있어요. 저희 지금 25명. 그러면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겠지. 물론 하나님이 준비시켰겠죠. 근데 저희가 용인 내려갈 때는요. 제가 40년 동안 서울에 살았고요. 2살 때 사랑동 들어가갖고 40년 만에 지금 용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던 게 물론 하나님도 보내셨지만 뭐 누가 우리가 학원한다 준비해라 이래서 모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셋이 저희의 중요한 샘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시켜보자. 애들 안 오면 얘네들 잘 가르치면 뭐 되겠지 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근데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날 2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명이 온다는 것도 사실 저는 기적과 같았거든요. 왜 와? 여기 이제 시작인데 왜 와? 이 생각. 저는 두려웠죠 사실은. 이제 시작이고 아무도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망쳐도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니까. 근데 얘네들 망치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걱정이 된 거죠. 그냥 딱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2명을 갖고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5명이죠. 5명이 넘었죠. 얘네들 사실 뒷전입니다. 얘네한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만 붙이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목적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흔들려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너무 빠른 결과를 요청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갈 건데요. 여러분, 단적인 얘기로 저희 조카가 지금 상계동에 있는데 상계동에 중3입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을 거기 지금 4년째인가 5년째 다니는데요. 그 학원이 4년째 5년째 동안 학생이 4명입니다. 걔까지 5명이었어요. 이번에 문 닫았습니다. 도저히 운영 못해서 닫았어요. 근데 4개월에 25명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절대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25명, 30명, 40명, 100명 되지 않거든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 힘들어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보다 더 믿음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때 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교육에 대한 목표, 확신, 그 다음 열정, 이것은 뭐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 영재스쿨이라고 하니까, 야, 이제 잘 만났다. 이제 뭐 솔로몬 영재스쿨에서도 사실 광고하면서, 재정 자립 얘기하니까, 야, 됐다, 이제. 우리 교회 재정 자립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재정 자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서로 위험하고 서로 힘들어집니다. 재정 자립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이들을 세상의 교육 현장에 나가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목표, 목적이 있어야지 단순히 재정 자립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 자립을 위해서 하면 서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 올 때마다 걔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가 오면, 야, 몇 명 오면 이제 우리 월세 내겠네? 몇 명 오면 이제 뭐가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교육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제 아이들 모집하는 모집원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육은 모집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한 명이 와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명을 갖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명을요, 정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품어줬습니다. 그래서요, 간식 먹이고요, 저녁 먹이고요, 같이 막 호흡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 아이들이요, 데리고 와서, 야, 우리 학원 진짜 좋아. 야, 우리 학원 가면 진짜 좋아.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끔가다 전화를 하세요.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 안 하는데요, 그래요. 홍보 안 하는 이유는 맡겨진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알아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 학원과 너무 틀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은 여기 와서 학원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아요.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고 또 같이 밥 먹으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해서 여러분 그저께도 어떤 애가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우리 학원 한번 와볼래?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목사님 불렀다 막 맘대로 불러요. 그리고 운전하고 있으면 또 기사라고 불러요. 근데 자기 맘대로 불렀는데 어쨌든 맘대로 불러라 그렇게 하고서 근데 전화 온 거예요. 선생님 저 학생 제 친구 한번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원 구경시켜주게요. 그래서 야 걔가 구경하고 싶대 하고 그랬더니 구경하고 싶대요. 그냥 데리고 와라. 딱 데리고 오는 타임이 또 간식 먹는 시간이래요. 또 간식을 또 막 먹였죠. 그랬더니 좋다고 또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학원을 쭉 돌아보고 공부를 시켜봤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자. 너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시험 지고서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보니까 아이가 학원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걔가 학원에 오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해야지. 네가 오려면 와라. 그래서 부모님한테 지가 먼저 전화하는 거 자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 학원 다니고 싶어. 왜냐면 걔가 학원을 너무 많이 전전긍긍하고 다녔거든요. 걔가 2개월, 3개월 다닌 적이 없어요, 학원을. 학원 투어하는 애예요, 걔는. 어느 학원이 좋은가. 그 다음에 또 부모 또한 이 학원에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학원에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시켰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더니 지금 사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이 행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 영재스쿨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목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돈벌이 수단이나 아이를 하나의 재정적인 재정 자립에 대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따라가게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 분명한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겠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신인데요.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저희가 사실 간식을 매일 먹여요. 사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먹였어요. 이번 주 일주일에 2번 먹이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간식이 많이 들어가요. 애들이 얼마나 잘 먹지 않습니까? 공짜라면 애들은 엄청 잘 먹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오다가 간식을 사 먹고 와요. 차 안에서도 간식 먹으면서 와요. 그러면서 딱 좀 있다가 간식 안 주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먹었잖아요. 그 간식은 그 간식이고요.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간식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매일마다 떡볶이 하죠. 또 어떤 약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이 주변에 쑥을 뜯으러 다니셨어요. 쑥개떡 만들려고 쑥톡을 작전해가지고 그냥 그 쑥 뜯어다가 쑥개떡 해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또 감자 누가 보내주셔서 감자도 해주고 또 밥도 이렇게 주먹밥도 해주고 매일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식빵에 잼 발라주고 막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2번 했었어요, 사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어요. 야, 얘네들 공부하는데 2번밖에 되어서 안 되겠냐? 야, 일주일 내내 먹이라 이런 거예요. 갈등이 잠깐 왔습니다, 사실. 갈등이 잠깐 왔어요. 왜냐면 2번 먹이는 재정과 5번 먹이는 재정은 또 틀리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그래, 우리 하자, 어차피 하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매일 먹였어요. 매일 먹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 중학생들은요, 5시, 6시에 와요. 중학생 저희가 6명이 있는데, 5시, 6시에 와요.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녁 9시, 10시까지 있거든요. 중간에 밥을 안 먹이면 얘 우리만 밥 먹으러 올라가면 이게 나쁜 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밥도 먹이자. 이래가지고 중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께까지 늦게 오는 아이들은 저녁을 같이 저희는 대식구가 먹습니다. 한 15명, 20명이 먹습니다. 저녁 시간에. 저희 식구랑 다 합쳐서 한 20명이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쌀 걱정이잖아요, 사실. 쌀하고 막 반찬하고. 아이들이 또 참 대단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 메뉴 뭐예요? 주는 대로 먹지. 이제 그렇게 하고서 막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 사실 아이들은 처음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간식비도 주잖아요. 그 원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억장이 터집니다, 사실. 저희가 싸게 공부시키는 데다가 간식비도 안 받고서 주는데
애들은 그냥 부모가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정확히 알려줘야 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다음부터 애들이 감사하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사실이 아이들이 저희들은 집에 가서 뭐 야 간식 먹였어? 밥 먹였어? 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여기 하고는요 간식도 주고요. 늦게까지 공부하면 밥도 줘요. 밥도 되게 맛있어요. 부모들이요 간식을 싸들고 와요. 어떤 분은 쌀 40kg를 보내와요. 어떤 분은 감자 몇 박스를 들고 와요.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4달째 돼가면서 이걸 사실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찌 보면 15년 부교육자 생활하는 것보다요 4개월 동안 경험한 게 사실 더 많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원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청년들은 대학교 가면 이제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중고등학생들 그들도 시험 때 되면 학원에 다 빼앗겨 버려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 때만 되면 아이 하나님 앞에 눈 잠깐만 감아 주십시오. 얘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아이들 학원으로 다 주일날 다 빼보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눈 감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사역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지하에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겠지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개척해놨으니까 학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우리 영주스쿨만 할 수 없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티슈 1,500개 들고 교회 집사님이랑 몇 분이랑 이 용인시를 돌았습니다. 받을 때는 좋아해요. 물티슈니까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보여요. 한 명도 안 돌아옵니다. 사실 근데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 물티슈 돌려서 사람이 오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왜냐면 여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알리고 싶어서 사실 한 거지 뭐 한 명이 오려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학원에 25명이 있는데 그 아이 가운데 95%가 불신자들입니다. 95%가 불신자들이에요. 5%는 우리 아이들 3명 있죠. 이렇게 좀 하니까 한두 명 다니는 거니까 사실 다 없네. 전무예요. 교회 다니기가 전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나가서 한 영혼 데리고 오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수많은 물질도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마인드를 바꿔버렸어요. 성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성도도 몇 명 없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우리 이제 전도가 우리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20명이면요. 가족이요. 적어도 7, 80명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 그 물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신앙교육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하지 마세요. 그랬고 안 해요. 저는 안 한다 그래요. 신앙교육 안 해요. 그런데요. 교육 안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도 보내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저희 가족들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5명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저는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일 교회 나와도 돼요? 그러고 네가 오고 싶으면 와. 배짱이 기다려. 네가 오고 싶으면 와. 근데요 그 부모 2가족이 나와요. 저는 아직 등록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등록은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아이들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들이 바꿔지니까 부모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달째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또 아이들 같이 끼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학원 교회에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걔를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만나다 보니까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요. 토요일날은 수업이 없는데요. 야, 볼 찾아. 나와.
그래갖고, 그러고 아니면 또 미진한 애들은 또 저희가 또 봐주고, 부모들 이렇게 두 분 다 일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토요일 날 봐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월요일부터 최소한 금요일까지 함께 먹고, 함께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을 정말 생명을 오셔야 되고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갖고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줘야 되고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해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원의 공격적인 그 홍보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틈새 시장입니다. 틈새 시장. 학원의 공격적인 그 홍보를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빨리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저희 아내가 학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물, 막 거짓말 홍보물 다 써놔야 돼요. 원장이 막 있어요. 뭐, 딴 학원, 우리 학원에서 하나 다니고요. 딴 학원에서 10개 다녀도요. 얘가 수석하면 이 학원에서 보낸 거예요. 무조건 된 거예요. 학원에 붙어있는 거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냥 다리만 걸치고 있는 아면, 그것도 한 달 전에 그만둔 애면 우리 학원에서 가르쳤으니까 그 성적이야 그러고 이 홍보물에 야 이번에 올백 누구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홍보물에 부모들이 현혹되고 다 갑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들은 잘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고요. 어찌 보면 조금 학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과외도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딱 맞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어딜 가든 잘합니다. 사실 못하는 아이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주셔야만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못하는 애 키우는 건요 쉬워요 사실은. 아이들 하나 관심만 가져주면 아이는 동기만 부여되면 아이들은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아이는 어딜 가도 사실 5점씩 배워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은 이 아이가 뭔가 일단 학원에 정착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어떤 애는 일주일간 오기 전에 일주일간 학원 다니기 싫어서 주변을 배회하고 저녁에 들어갔던 애예요. 3학년짜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원을 가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엄마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저 학원 다니기 싫어요. 근데 부모는 안 돼. 학원 다녀야 돼.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하고 했더니 애가 부딪혀가지고 나중에는 일주일간 학원 가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학원 끝날 시간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학원에 안 왔는데요. 근데 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학원 가기 싫다 분명히 몇 번이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와 계속 대화하다가 나중에 누구의 소개로 그 아이 친구가 여길 다닌다는 소리 듣고 한번 상담하러 왔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요 완전 정해버립니다.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어두운 아이가요 그 다음날부터 애가 웃기 시작하고요. 지금요 사실 교통사고 나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는데요. 학교 못 가서 기부스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반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나서 선생님 저 학교는 가기 싫은데 학원은 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지금 업고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걔는 뭐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게 학원 자체가 온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에 있을 때도 학원 간식 먹고 싶다. 그래서 간식 배달해 다녔어요. 그건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공부방에 한 명만 오면요. 그 아이가 10명, 20명 뭐 분명히 합니다. 그 아이만 변화되면요. 그 주변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소문과 어머니의 입 한마디가요. 학원의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학원은 정말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학원 지금 학원 보낸 저희 부모들의 평가가 와서 말하기를 정말 나는 공부를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다녔으면 좋겠대요. 우리 아이가 정말 여기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5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왔을 때가 15명 정도 됐을 거예요. 15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5명을 막 보내셔갖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교회 강의가 오려고 하면 그 전날에 할 때 하나님 2-3명 꼭 보냈어요.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이상하다. 또 무슨 노양근 집사님이 뭐가 있나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작품이요 참 재밌어요 사실은.
때로는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 명이 10명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명을 정말 품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명 오면 이제 제대로 해봐야지. 아니요. 한 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 사람은 10명, 100명 맡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10명을 보내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 6개월 동안 하나님 40명을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또 지금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5명이 예비 등록해놓고 갔습니다. 중학생들하고. 이제 한 30명, 40명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건 사실 저는 돈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는 저희가 그냥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아이들을 좀 힘든 아이들은 섬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요. 교회 다니지 않던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뭡니까? 맨날 언론에 나오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시끄러운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작은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는 뭔가 지금 교회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돈이 어디서 많으세요? 이래요. 돈이 어디서 많으세요? 누가 지원해 주세요? 그랬고. 하나님이 지원하시는데요. 그러고 말죠. 근데 부모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뀌니까 이제 조금씩 교회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앞에는 다 어쨌든 목표, 확신, 열정 분명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직 사이트를 내일 하시죠, 교육들을. 여러분, 컨텐츠를 확실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아이들 보고 나는 이제 컴퓨터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서 찾아서 해라. 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이트들의 기능들을 다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의 특징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를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 컴퓨터는 너희들이 더 잘하지, 사이트 알려줄게, 너희들이 해,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이 컨텐츠는 어디서 확인해봐라고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아이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 교육은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부모들한테 이 어필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처음에 저희와 상담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온라인 학습이요? 온라인 학습이요? 이걸로 돼요? 98%는 다 이래요. 온라인 학습으로 돼요? 그럼 저는 됩니다 그래요. 됩니다. 왜요? 컨텐츠를 다 알고 있고 컨텐츠를 보완할 오프라인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를 다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해주니까 그 부모들은 거기서 공감하고서 이해하는 겁니다. 온라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이 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온라인을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때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나서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사모님이 협조를 안 하는데 그거 못합니다. 사모님 협조 하나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는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함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동역자가 있든지, 누가 몸으로 띄워주는 동역자가 있든지,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한 마음으로 하시든가. 사실 혼자 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사실. 혼자 하시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동역자가 꼭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좀 기도하시고요. 학습 환경입니다. 학습 환경은 사실은 부모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요. 그냥 아무데나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 이 영재스쿨에 실험 대상으로 쓰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장 뭔가 효과를 보고 싶은 부모들이지 그냥 우리 아이들 맡겨서 한번 테스트해볼까? 자식 갖고 테스트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 갖고 하시죠. 그렇지만 다른 부모님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냥 아이들 오면 그때부터 준비하지 아니요. 미리 오기 전에, 상담받기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오면 준비할 겁니다. 그 순간 그냥 부모는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저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안 오더라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 자료. 처음에 부모가 왔을 때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와서 우리 잘 가르쳐요. 우리 잘 가르칠게요. 우리 정말 성심성의껏 할게요. 절대 안 했습니다. 어느 학원도 못 가르치겠다고는 학원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준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상담하시고 하실 때 비로소 이런 것들 교육이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표를 잘 짜셔야만 합니다. 시간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절대 알아서 안 합니다. 습관되기 전까지. 지금은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학습을 주간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절대 선생님이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일주일간 분량을 정해주면 그들 스스로 내가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기가 설계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줘요. 그럼 선생님들이 봐서 조금 너무 작게 한 아이들은 조금 더 해보자라고 격려하고, 또 너무 많이 잡은 아이들은 야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 해서 잘라주고, 이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교재 부분인데 제가 교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이트에 가면 교재를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교재를 그냥 보기 해서는 안 되고 출력해서 하나하나 다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재를 보면서 필기도 하고 거기에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교육은요 30%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써보지 않는 그 문제는 푼 게 아니에요. 수학 아이들 보면요 눈으로 보면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니까요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아는 것 같아요. 왜요? 조금 전에 보니까 선생님이 다 풀었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거거든요. 사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푼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딱 그렇게 본 애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서 똑같은 시험지를 딱 10분 뒤에 줬습니다. 반도 못 풉니다. 너 다 알아 그랬더니 다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지를 딱 갖다 줬어요. 절대 자기 손으로 풀지 않은 시험지는요 못 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고 제가 교육했다고 배웠다고 생각해서 큰 우산이라는 거죠. 아이가 꼭 직접 손으로 풀어보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교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기주학습 플래너.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새로운 생각에서 나오는 그때 남석현 이사님이 쓴 그 자기주도학습장을 저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좀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문제였는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어떡할까. 또 아이들이 또 셈이 많으니까 누구는 요거 쓰고 자기는 프린트해 좀 더 싫어해요.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하죠. 똑같은 돈 내는데 왜 쟤는 적어주고 나는 프린트 뭘 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걸 다 없애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영재스쿨에 관련된 자기주도학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든가 모든 것이 딱딱딱딱 그게 맞게 진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쓰기 편하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평가하고 맨 밑에는 코치 평가가 있어요. 오늘 네가 봤을 때 너는 몇 점을 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독서 논술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독 수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에 관련된 비전 수업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비전 수업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과 여러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료는 많고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이제는 말로 듣는 것으로는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영상은요. 이게 참 뇌리에 많이 박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고 본 것을 다시 정리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 생각으로 끄집어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사실 아이들이 너무 좋고 이 자료들을 저희가 좀 만들고 있고요. 여섯 번째 홍보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홍보 여기를 먼저 하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광고지 붙인다는 것도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가면서 아파트 아파트에 딱 가면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가 일주일에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3만 5천 원이거든요. 3만 원, 3만 5천 원짜리 붙여봤어요, 제가. 한 통화도 안 와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면, 처음 시작할 때 뭘 했냐면, 저희만의 그 홍보물을 A4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단지 만들 돈이 없고요. 그래서 A4로 저희가 저희만의 문구만을 써가지고, 집집마다, 빌라마다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보물은 발로 뛰셔야만 합니다. 신문에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문에 들어오는 거 보십니까? 사실 거의 다 버리잖아요, 사실. 거의 다 버려요, 사실. 그거 보고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직접 발로 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집마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이가 오면 그다음부터 사실 저는 홍보는 중단했습니다. 저희는 홍보 안 해요. 그리고 광고업체에서 맨날 전화 와요. 홍보 좀 하시죠. 아파트 분유에서 전화 자주 와요. 아, 이번에 그 좋은 자리에 광고 났는데 좀 하시죠. 그 다른 분 주세요. 그랬어요. 좋은 자리에 다른 분 주세요. 저희는 홍보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홍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홍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홍보는 하지 마시고, 거기 돈 쓰지 마세요. 아이들 간식 떠먹이세요. 그게 홍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전도비랑 홍보비 이런 거는 다 아이들 간식 저녁 먹는 거 이런 거에 다 씁니다. 아이들한테 쓰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에 상담할 때, 처음에 부모를 만났을 때에 이제 상담한 저희만의 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위에 이제 이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 기존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안 나오나요? 기존 공부 방법이 내 책안에 보면인데, 학원에 다녔느냐, 학습지에 했느냐, 개인 과외했느냐, 아니면 인터넷 학습했느냐. 얘가 기존까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성향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학습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학습지가 좋은 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사실 좋은 면이 다 있어요. 안 좋은 면도 있고요. 뭐 저희가 이거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저희 학원에 온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학습지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학습지 아이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학습지 아이들은 문제를 빨리 푸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집중력을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지 하면서 초를 많이 재거든요. 몇 분 안에 1분 안에 몇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문제를 풀어요. 근데 실수가 좀 잦은 편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보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전에 얘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왔는지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은 어떠한지를 표시해야만 합니다. 근데요, 여기 성적 갈 때 절대 믿지 마십시오. 대다수 성적이 괜찮습니다. 부모들이 얘 성적 어때요? 그러면 보통은요 80, 90은 다 넘습니다. 부모님 보내고 나서 아이들요 바로 테스트 해보십시오. 거의 5, 60점입니다. 심지어 2, 30점도 나옵니다. 부모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요, 특히 저학년이어서 초등학교 2, 3학년, 얘 공부 잘했는데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요, 조금 하면 잘하고 조금 안 하면 또 떨어지는 아이들이 2, 3학년들입니다. 그러니까 2, 3학년이 공부 잘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예. 그리고 교육시킬 때는 아예 기초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왜요? 초등학교 2, 3학년은요, 자기가 1시간만 하면 100점 되고요, 안 하면요, 5, 60점 떨어지는 건 무서워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 3학년 공부 잘하는 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진짜는 5학년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4학년부터 좀 어려우기 시작하고요. 5학년 때 완전히 이제 수학 포기자들이 생깁니다. 수학이요, 약수와 분수와 그 다음에 평면도형과 막 이런 것들이 5학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애들이 손을 놓기 시작하고 이제 수학을 역시 수학은 나랑 안 치네. 수학을 포기하는 게 내 인생이 빨리 가는 길이야. 벌써 4학년, 5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근데요, 여러분 5학년 때 수학 포기하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 5학년의 과정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고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시키다 보니까 5학년 사회가요, 중학교 2학년 사회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험하는데 골든벨을 했어요. 사회 골든벨을 했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모아놓고, 골든벨, 중학교가 자존심 상하죠, 사실. 우리가 5학년이라 이걸 해요. 그래갖고 5학년이 이겼어요. 저희가 5학년 엄청나게 시켰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겨보자. 문제는 사전 유치를 안 했는데 문제가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중학교가 깊어진 것 뿐이지, 사실은 5학년 때 자란 아이는 중학교 4에는요 너무 쉬워요. 범위가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공부시키기도 참 편했어요. 아이들 한꺼번에 5학년 모아놓고. 그래서 이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3학년 공부 잘하고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반을 잘 바꿔주는 기간이 3학년 기간이고 4학년부터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홍보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막 붙였습니다. 발로 뛰면서 붙여가지고요. 좀 이제 축소시켜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기도 학습이 뭐예요? 그랬더니 전화 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학원을 보내요? 집에서 스스로 안 하니까요. 집에서 스스로 안 하니까 여기서 자기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돈 주고 할 필요 있을까요? 그래갖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죠. 왜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틀이 잡힌 것 같아도 한순간 또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잡아주는 코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 영재스쿨, 독서논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업을 이제 상담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시간표 짜는 건데요. 시간표는 이제 단적인 예로 사실 우리가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제 3시부터 수업 시작한 다음에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학습 계획입니다. 학습 계획은 이겁니다. 학습 계획은 아까 말했던 거 내가 오늘 뭘 공부할까 한 거 저희가 좀 더 플래너 보여드리겠지만 그 플래너에 내가 어떤 걸 공부할 건가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표 분량을 자기가 쓰고 기록하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또 그것을 자기 평가하고 또 선생님이 제가 또 평가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잘 해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20분 동안 오늘 하루의 계획을 스케줄을 딱 짜는 거예요. 이 스케줄이 단순히 학업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뭘 하냐면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싸우고 온 애들이 있고요. 정말 선생님한테 터지고 온 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한테 야 가서 공부해 이러면 큰일 나요. 절대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심리 상태를 이해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풀어주셔야 돼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부가 아니라 아이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학하고 영어는 매일 있습니다. 매일 있어요. 수학, 영어는 매일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논술은 2번, 3번 있고 비전 수업은 2번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국어, 과학, 사회는 한 번씩 껴놓고 목요일, 금요일을 주로 우리는 저희는 문제풀이반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공부했던 것을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에 나눠서 문제를 풀고 그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주간 지나간 다음에 다음 주에 버리면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그 주간 배운 걸 또 학습시키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에 배운 걸 또 같이 첨부시켜서 또 문제를 풀도록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2번, 3번 계속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자신감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벅스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노트북이라는 이게 호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영어는 솔로몬 영어와 저희는 사라장 영어를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영어는 거의 초등학생 중심으로 쓰고 있고요. 사라장 영어는 저희 고학년이라든가 이제 중학생들을 영문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문법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사라장 아주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하는 편인데요. 그 아이가 사라장 영어 참 듣기 좋다고 말을 해요. 사실 저는 영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요즘 듣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영문법 공부하고 있는데요. 듣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법은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학 때는 저희가 그 영문법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봐주고 이래서 이제 한 달 동안 내내 그 영문법만 갖고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문법하고 벅스 바이블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벅스 바이블이라고 그 성경의 이야기 13편의 이야기를 곤충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랑 같이 막 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뭘로 나왔냐면 학습용으로 영문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어로 나오고 한글 대사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한글 대사 나오고 영어로 나오게 하거나 아예 또 자막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었는데 자막을 중간에 블랭크 넣어가지고 애들이 자막을 맞히게 하거나 듣기 해갖고 받아쓰기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습용이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스토리 또 그다음 회화 훈련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거기 회사랑 관련 없어요. 그렇죠? 관련 없고요. 근데 제가 뭘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중고등학교도요.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신앙교육되죠. 거기도 교훈 있지요. 영어 공부되지요. 계속해서 듣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 결국 저희는 방학 때 매일마다 이것을 듣기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영어 대사 훈련을 막 시킬 거예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가 13만 8천 원입니다. 13만 8천 원. 13권이에요. CD가, DVD가 13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단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하루에 보통 저희가 3시간, 4시간 됩니다. 중간에 이제 그 간식 타임이 있고요. 사실 이거 40분, 50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아이들이요. 하고서 보통 쉬는 시간이 상당히 또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간중간에 타이트해 보이는 이것은 다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시간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대로 움직였다는 얘네들은 죽어요, 사실은. 정말 죽어요.
근데 부모들은 여기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습니다 고 싫어해요. 참 희한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보내면 무슨 본전 뽑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본전을 뽑아야 되는 생각. 얘 쉬는 시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건 공부는, 근데요, 다른 학원보다 공부 더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하는데 쉬는 시간 더 많아요. 간식 먹는다고 쉬죠. 한 타임 끝나면 또 쉬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쉬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시험표는 이렇게 하고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테스트를 하셔야만 합니다. 테스트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교육받게 될 여러분 이제 화면인데요. 초중고 학습입니다. 여기 초중고 학습에 보면 여기 이제 PDF 파일이라고 있는데 영상 밑에 보면 자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1학기와 2학기의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백업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렸었어요. 물론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본인들이 하려면 이제 하나하나 다 수고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짐을 지는 거겠지 시작 그러고서 지금 다 받아놓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받아서 쓰시라고. 어차피 이거 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하나님 것인데 제가 가지고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1학기, 2학기 모든 자료를 다 받아놓고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다 압축해갖고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알려주거나 하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다 해서 출력을 하셔서 제본을 뜨셔야 돼요. 제본기 5만원이면 사거든요. 딱 해서 애들한테 한 권씩 딱 주세요. 그러면 국수 사과 딱 4권 주면 아이들이 자기 거 이름 써가지고 꺼내와서 공부할 때마다 꺼내와서 자기들이 필기하고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셔서 꼭 하셔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사이트고 동영상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희 공부하는 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15대인가 있습니다. 15대 있는데 뭐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뭐 10명은 쓰고 또 5명 정도는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한 15명, 2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꺼번에 컴퓨터 쓸 수 있는 아이들은 15명 정도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실하고 다 준비해놨고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여기 있는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저희 돈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 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좀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나 저희는 컴퓨터만 중고마트 가갖고 샀습니다. 중고마트 가갖고 잘 샀는데 지금 뭐 몇 달째 써봤는데 저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독서실 책상인데요. 이것이 이제 한 한 달 전 그때 왔을 때 바로 집어넣었을 텐데 중고마트 갖고 25,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25,000원씩 갖고 샀는데 아이들 중학생까지도 충분히 앉아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이들 속독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속독하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하고 있거든요. 얘는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사실 얘가 누구냐면 얘가 그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학습지랑 학원이랑 포함해서 9개, 10개를 했던 아이예요. 2학년이요. 하루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기계입니다, 기계. 학교 끝나면 어디 가고 스케줄이 딱 있어요. 밤 9시, 10시까지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아이가 원형 탈모 같습니다. 여자애가. 안 고쳐진대요. 부모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희한테 우연히 소식을 듣고 여기 한번 보내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애가 안 온다고 했지 학원 안 간대요. 근데 그 친구가 잘 다니는 거 보고서 한 번은 그럼 다녀보자 이렇게 하고서 왔어요. 3일 만에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이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얘가요 학교에서 뭐 성적 별로 성적 100점 맞았어요. 90점 100점이 기본이었어요. 얘는. 왜냐면 9가지 올 거지 하는데요. 2학년 시험 뭐가 어려워요. 사실 받아쓰기 하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100점 나오는데요. 근데 9가지 10가지 했다니까요. 뭐 영어 A자만 해도 애들이 뭐 부모가 막 놀래주고 막 이러는 그거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원 와가지고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저희 마음을 즉 부모를 생각하면 저희 마음이 떨렸습니다. 왜냐면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95점하고 90점, 95점하고 85점인가 나왔어요. 부모는 안 좋아할 점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는 안 좋아할 점수. 근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번 성적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이때까지는 엄마가 막 시켜가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내가 100점 맞아서 지겨웠는데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결과를 얻어서 나는 행복하답니다. 다음에
뭘 더 하면 되겠다? 자기가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해야죠. 억지로 부모가 해주신 교육은 사실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되게 자리 잘 잡고, 지금 기말고사 다음 주에요. 저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맞을까. 사실 근데 2학년은 별로 기대를 안 해도 되는데, 또 부모가 또 실망할까봐 또 좀 기대를 어쨌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일단 생각이 바뀌면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부모도 계속 부모를 상담을 했어요. 부모를 다 놓고 중간고사 좋게 안 나왔으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안 좋게 나왔으니까 부모님 모셔다 놓고, 아, 이번에 성적 좀 그렇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끈적하면서 좀 꾹 참으면서, 아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왜 그 말씀 드렸냐면요, 아이가 오자마자요, 학원에 오면요, 뭘 하냐면, 보통 아이들과 틀린 게 뭐냐면, 딱 오면 오자마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딱 끝나면 전혀 쉬질 않아요. 아이가 완전 기계처럼 움직여요. 피아노 갔다가, 학원 갔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해요. 하나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부모가 지시한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님 뭐 해야 돼요? 다음 뭐 해요? 나 다 했는데 뭐, 불안해요, 얘가. 야, 쉬어, 그럼. 쉬는 걸 불안해요, 얘가. 2학년짜리가 쉬는 걸 불안해요. 요즘 좀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사실. 너무 못 쉬어요, 얘가. 완전히 노이로제가 걸렸다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문제를 풀다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고 나면, 이렇게 한 걸다가 틀리면 저희가 저는 별표를 쳐줘요. 그리고 딴 선생님은 이렇게 쫙 거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뭔 특징이 있냐니까, 이게 딱 거놓으면 나중에 고쳐서 맞으면 이걸 동그랗게 길차게 만들어내요. 왜요? 부모한테 보여줘야 돼요. 부모한테 동그라미 다 맞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표 치는 건 전 싫어요. 별표는 동그라미 만들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사실 살만하면 원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쳐주시면 안 돼요. 아, 난 별표가 좋은데. 그러더니 얘가요, 동그라미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무조건 부모한테 동그라미를 다 보여줘야 돼요. 2학년 때부터. 참 비극입니다, 사실.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닌데 부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게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남 얘기하듯 쳐다보지 마세요. 다 그러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 스스로 잡는 기간까지.